한번 보시죠. 자, 레이어는 우리가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하잖아요. 레이어를 이제 그때그때 바꿔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도면을 빨리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 쓰냐면 가장 많은 거, 중심선이 많은지 해치가 많은지 혹은 단면이 많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단면이 제일 많아요. 그럼 단면 놓고 그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그리는 게 다 단면이에요. 근데 일부만 중심으로 바뀌고 마감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레이어는 단면을 선택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X라인, 그라운드의 중심선, LTS 40배. 자, 왜 40배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출문제라고 있죠. 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기초 철근 콘크리트로 하세요. 벽체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단연재 시멘트 벽돌로 하세요. 근데 요거 바뀌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항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벽을 외벽, 그러니까 여기 내벽 있죠? 내벽 두께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세요. 얘도 마찬가지고 외벽도 마찬가지고 둘 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세요 라고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관에 따라서 붉은 벽돌로 하세요, 시멘트 벽돌로 하세요,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죠. 아이고. 여기 단열재 나오죠? 외벽 120mm, 바닥 85mm, 지붕 180mm. 처마 나옴 나오고, 반자 높이 나오고, 목재창으로 하되 이중창일 때 외부는 알루미늄 샤시로 하세요. 온돌 난방입니다. 여기 기초는 일체식으로 하세요. 상부 캣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흰색은 0.3mm, 노란색 0.4mm 이렇게 선굵기가 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니구나. 이 위쪽에 있구나. 여기 있네요. 단면 상세도는 축척이 1:40, 남측 인면도는 1:50. 자, 이해되시나요? 단면도는 1:40으로 하세요. 인면도는 1:50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단면도니까 LT 스케일이 얼마가 돼요? 1:40이 됩니다. 그 다음 그라운드에서 땅 파야죠. 옵셋 700mm, 400mm, 50mm, 200mm. 자, 다시 420 나누기 2 해서 좌우로 한번 매치 프로포틱스로 옵셋 200mm, 100mm 트림으로 끊고 필렛. 자, 기초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마감선. 그런데 여기는 중복선이니까 자, 이렇게 단면선. 옵셋 1200 계단까지. 자, 옵셋 150 그라운드에서 2번 300mm 한번. 자, 필렛 계단 만들어졌고요. 라인 선 연장하고 150mm 옵셋. 자, 그 다음 여긴 일체형이니까
잘라주고, 자, 밑으로 기초 들어갑니다. 옵셋 50mm, 200mm 잡석 다짐.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필렛, 그 다음 옵셋 50mm, 200mm 필렛, 옵셋 100mm, 다시 한번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마감선, 인면선 단면선 구별해 주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초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치하는 걸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 옵셋 150mm, 온돌바닥 150mm를 올리고 분명히 여기서 선을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 벽돌을 들어서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90, 60 카피. 그 다음 옵셋 20mm, 이 20mm는 마감선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마감선을 파란색으로 씁니다. 마감선을 현장에서는 파란색을 쓰는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녹색을 씁니다. 옵셋 10mm, 여기다 10mm 더 띄어서 렉탱글을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진 지워주고 트림으로 다 잘라주고, 마감선이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자, 마감선 위쪽으로는 올라가야 될 것이고 20mm. 이때 요령은 뭐냐면 여기를 조인시키세요. 이거 두 개를 조인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필렛하면 어떻게 돼요? 조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이어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옵셋 100mm, 그라운드 밑으로 100mm 내려서, 자, 필렛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선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트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조인, 아니 필렛. 무한선이기 때문에 필렛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 그랬고, 자, 이 아래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 단열재가 85mm. 자, 마감선 옵셋 15mm.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 끝에서 선을 그려서 옵셋 150mm, 서클 미드포인트에서 다이아메타 20mm 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서클 중심선에서 적당히 선을 하나 그려, 자, 센터를 그려줍니다. 중심선이 되겠죠.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카피. 자, 중심점 잡아주고 어레이 10개만. 자, 250mm 간격. 한 요 정도만 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쭉 잘라 나갈 겁니다. 여긴 다 자를 거예요. 여기도 잘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옵셋 2400이죠. 여기서 2400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공간, 여기가 2400이에요. 여긴 아닙니다. 자, 선 연장하고 다시 여기 끊고 옵셋 800mm. 요건 테드리보라고 했습니다. 테드리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이 벽 두께, 내가 계산한 벽 두께의 1.5배 이상, 한 620인가요? 600 얼마 나오죠? 여유 있게 700을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800을 썼습니다. 왜 700 썼니? 왜 800 썼니라고 물어볼 여지는 없어요. 그 설계자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 테두리보의 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곳, 바로 여기가 지붕 물매의 시작선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0,400 X라인.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래로 150mm, 옵셋 600mm, 처마 나오면 600입니다. 자, 필렛, 옵셋 150mm. 자, 이 끝이죠. 자, 여기서 250mm 아래로 내립니다. 필렛. 자, 역시 일체형이기 때문에 끊어주고 필렛. 근데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외단열, 내단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옵셋 200mm,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라 이렇게 들어가요. 옵셋 150 똑같아요. 이렇게 테두리보에서 150mm를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는 200mm입니다. 여기는 200이에요. 여기는 150입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옵셋 120mm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적벽돌로 마감하고 여기는 이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단열재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이제 외단열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옵셋 180mm, 여기가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감선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야죠. 자, 렉탱글 36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자, 똑같이 카피를 하시면 돼요. 다만 얘는 인면선입니다. 그리고 해칭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해칭선이고 옵셋 10mm, 렉탱글 45, 45 똑같이 카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인면선이 들어갑니다. 자, 카피. 얘는 반자 돌림이니까 벽 쪽에만 나타나는 거고, 얘는 반자 틀입니다. 450mm 간격입니다. 어레이 한 7개 450mm 간격으로. 자, 조금 더 나와야 되네요. 얘는 이제 지워볼까요? 그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달대가 이렇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옵셋 45mm, 요거 달대. 그 다음에 똑같이 45mm 한 번 더. 다만 이 높이는 몰라요. 적당히 선을 그려서 자릅니다. 얘가 달대 바지. 그 다음 여기 앵커 볼트가 들어가는데, 이 앵커 볼트는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크 시작,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대부분 이제 편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얘는 900mm 간격이에요. 어레이 5개 900mm니까 얘가 450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칸 건너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일단 지워야 되겠, 아니, 네, 여기는 일단 지워야 되겠죠? 연장하기. 카피. 총 4개네요. 어레이 4개. 그러면 모습 됐고, 여기 중간에 끊고, 자,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여기에 이제 단열재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단열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죠. 여기가 지금 85mm입니다. 그죠? 옵셋 85 나누기 2. 자, 얘는 해칭선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타입에서 배팅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는 LT 스케일이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야 이렇게 온전하게 중심선이 보일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뭘 줘야 돼요? 이 배팅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줍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40배 하면 너무 큰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컨트롤 숫자 1 누르시면 속성창이 나옵니다. 그죠?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 나오면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로 되어 있나요? 1로 되어 있죠. 나 분명히 LT 스케일 40인데 얘는 왜 1일까요? 분명히 LT 스케일은 40이죠. 그죠? 그건 뭐냐면 LT 스케일은 도면 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면 전체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라인 타입 스케일은 이 객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종류 축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두 군데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 라인 타입 스케일은 40입니다. 그럼 다 40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나는 40배 괜찮은데 난 거기에 너무 커. 난 0.5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축척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40배 한 거에 0.5를 준 겁니다. 얘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 그러니까 LT 스케일을 써야 되는 이유는 객체가 너무 많죠. 관리해야 될 객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열재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줘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0.1 정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40배에 0.1이면 딱 맞는 거죠. 얘만 나는 40배가 너무 커. 그러니까 너네 다 40배 해. 근데 나는 0.1로 갈게. 40배 한 거에 0.1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조인.
옵셋, 자 90mm, 여기 90이죠? 이렇게 90mm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얘 속성을 여기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또? 0.1이 너무 작죠? 얘는 0.2? 한 0.2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0.25? 0.25는 너무 크고 0.22? 그냥 0.2 합시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어떤가요? 그럼 딱 보기 좋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LT 스케일과 객체 LT 스케일이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봅시다. 여긴 120mm였습니다. 옵셋 60mm. 자,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반대로 너무 크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0.15. 그러면 적당히 맞아 떨어지겠군요. 이렇게 우리가 단열재를 줄 때 LT 스케일 전체를 주고 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몇 개만 따로따로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똑같아요. 45mm 이렇게 옆으로 달대와 달대를 붙잡아주는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 꿰대라고 합니다. 수평 꿰대. 옛날에는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 하겠죠. 그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수평으로 꿰대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X자를 그립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 모치기라고 합니다. 연십자죠? 십자 모치기. 그러니까 못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박는다고 해서 십자 모치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얘까지는 안 그려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걸 반자 돌림, 반자 틀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처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처마 돌림을 그립니다. 옵셋 36,36 그 다음 자, 카피 똑같이요. 옵셋 10mm 렉탱글 45,45 카피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카피. 이때 요게 두 선은 마감선, 그 다음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려서 단면 표시해 줍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위에는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단 말이죠. 방수공사를 해줘야 돼요. 천장에는 방수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 15mm 두 번입니다. 이렇게 15mm 두 번인데 요 두 번째 라인은 은선입니다. 오더 로드 히든. 요 가운데 라인 있죠? 얘는 히든입니다. 히든. 이렇게 은선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셋 20mm씩 그려줍니다. 자, 필렛, 조인, 다시 필렛, 다시 라인, 요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20mm. 여기서 끊습니다. 여기서 끊습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개구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도록 마감합니다. 이제는 기와를 얹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 기와 그리기가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긴 기와입니다. 전통 기와는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인 S식 기와라고 합니다. S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S식 기와이고, 이렇게 이제 기와거리라고 합니다. 시멘트를 쭉 바르고 일정한 간격으로 기와 거리를 이렇게 쭉 넣어놓는 거죠. 그럼 기와를 이렇게 딱 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전통 한옥 기와인데, 여기 보면 뭐 순막새, 암막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수키와 암키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대략의 치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게 30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고 그래요. 딱히 모양만 맞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단면도에서 보는 기와,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 이 맨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반대쪽에도 있고, 이걸 용머리라고 하는데 용머리 기와입니다. 용머리 기와 그리는 방법이고, 얘는 인면도입니다. 기와 인면도, 용머리 기와 인면도입니다. 이것도 용머리 기와 인면도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보죠. 기와가 이렇게네요. 그런데 우리 과제물은 반대로 생겼습니다. 과제물은 이 방향이에요. 반대로 그려야 됩니다. X라인, 옵셋 350, 이렇게. 다시 렉탱글,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옵셋 300mm, 렉탱글, 자, 이렇게 골뱅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이렇게 그립니다. 일단 요 선이, 요 사각형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네요. 자, 이동하기 이렇게 15mm요. 라인 끝점에서 끝점 옵셋 15mm. 자, 필렛,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전체적인 모양은 끝납니다. 다만 이때 이 대각선은 패칭선입니다. 그 다음 기와장은
마감선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자,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룹까지 해보시죠.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요. 자, 얘가 이 지붕 라인으로 회전돼야 되겠죠. 로테이트. 그런데 그냥 회전이 되는군요. 자, 되나요? 자,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회전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이럴 때는 레퍼런스를 쓰시면 좋습니다. 처음 원점, 반대 꼭지점, 그 다음에 클릭. 그럼 금방 맞아요. 자, 한번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라인을 따라서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경로 어레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경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분해해야 돼요. 자, 분해하고 우리가 쓸 건 요거예요. 요 지붕 라인만 쓸 겁니다. 다시 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경로 클릭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간격은 300m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300mm 간격으로 복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뭐가 잘못 그렸나 본데. 이거 뭔가 잘못 그렸는데. 간격이었는데 잘 맞았는데 왜 안 맞았지? 겹치는 건 잘못 그린 거예요? 350으로 했는데 겹친 거예요? 350으로 했는데 겹치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거 300mm 간격으로 해야 딱 맞거든요. 근데 저도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다 그렇게 했는데. 네.
뭐가 잘못됐는지 아이, 아침에 정신이 없었네. 다시요. 제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됐어. 자, 그룹을 만들 때요. 자, 원그룹. 자, 그 다음 그룹 만들 때요. 여기만 얘 빼고 그룹 만드세요. 다시 한번. 그룹은 이렇게입니다. 얘는 그룹에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요. 자, 됐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해되시죠? 실수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와장은 딱 올라갑니다. 맨 처음 여기는
이해되시나요? 단면 모습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인면을 좀 그려볼까요? 이걸로 그려볼까요? A평면도. 여기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매 10분의 3.5, 처마나옴, 반자높이, 단열재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보랍니다. 이 화살표 방향 있죠? 보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잘라서 여기는 버리고 내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기계 쪽에서는요, 단면선을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써요. 이해되시나요? 기계 쪽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건축 쪽은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를 자르고 여긴 버리고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잘라서 화자의 위치가 이쪽입니다 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위치가 여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잘라서 이쪽 방향을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잘라서 여기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방금 그린 단면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죠. 단면을 그려야 인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근데 처음부터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위에다가 평면도를 그려봅시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3900 3000 트림 옵셋 3900 왼쪽입니다.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중간에 이렇게 틈이 져 있는데 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니,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3600 1200 자, 트림. 자, 그 다음 여기 지우고요. 옵셋 3900 옵셋 2000 3300 1600이네요. 그 다음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 밑으로 옵셋 3300 자, 그러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여기 1500이고 3300이네요. 이런 모습이네요. 자, 중심선만 그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회전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아니다.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카피. 이렇게 두 개를 돌려놓습니다. 자, 이동하기. 그럼 우리는 여기를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리고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자, 그려보시죠. 중심선이랑 옆쪽으로는 곱셈 몇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이요. 우리가 벽체 420mm 쓰고 있죠? 이렇게.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입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생략하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뭐 죄다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50mm 이제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그죠?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만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땅 아래, 우리가 단면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땅 아래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옵셋 2400. 여기서 2400 올라가고 다시 라인.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요 선이 뭐냐면 용머리 선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지붕 마루대라고 되어 있죠. 자, 지붕 마루와 대가 합쳐져서 마루대가 된 겁니다. 자, 마루가 무슨 뜻일까요? 지붕 마루랍니다. 생소하죠,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 중에 왜
하드라고 하죠.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마루, 호두마루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럼 그 뒤에 마루는 무슨 뜻이죠? 꼭대기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꼭대기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리 맛의 꼭대기, 호두 맛의 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마루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붕의 꼭대기. 그 이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붕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붕이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이 마주치는데 그 지붕 마루대. 그걸 지붕 마루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붕 마루대가 여기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제가 최소한으로 갈 겁니다. 700. 렉탱글. 여기 3.5예요. 1000콤마 350 X라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자, 이거 미러 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생겼나요? 이 마루대선 밑으로 지붕이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내가 기준을 왼쪽으로 잡으니까 오른쪽은 지붕 테두리부 밑으로 지붕이 내려갔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러면 문제 생겨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벽 두께 1.5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벽 두께 1.5배인가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준을 뺏어옵니다. 기준을 이쪽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위로 올라가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붕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필렛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멀리 있는 지붕에서 여기에다가 테두리볼을 잡고 지붕을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서 마루대선 딱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벽 찾습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4800이죠? 여기는요 3900이죠? 그럼 기준이 누가 돼요?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테두리보의 기준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붕 올려서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요. 언두.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여기 그렸어요. 여기 맞췄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을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붕 라인을 테두리봉 높이에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가 주단면입니다. 도면 순서상, 도면을 그리는 순서상 주단면을 제일 앞에 그려요. 이해되시나요? 주단면을 제일 앞에 그리고 나머지 그리게 돼요. 여기가 주단면이고 여기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단면에 물매를 맞추고 나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췄으니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맞추면 이게 자연스러운 지붕 라인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잖아요. 둘 다 맞는 걸로 나와요. 둘 다 맞는 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능장이, 그러니까 둘 다 기능장으로 알고 있어요. 기능장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헷갈려요. 뭐가 맞는 건지. 근데 우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중에 편한 걸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가장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합시다. 이동하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연장하기 이렇게 여기다가 중심선 하나 그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가 테두리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면상 높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필렛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옵셋 600mm 라인 자 250mm 15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뒤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거 다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자 수평선을 빼왔습니다. 참고로 인면도는 흰색입니다. 인면도는 다 흰색으로 그려요. 그 다음 중심선을 하나씩 내려 그어 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입니다. 자, 정투상 하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려 보실까요? 그 다음에 선을 몇 개 끌고 갈 건데 첫 번째는 이 선이고 두 번째는 여기 선입니다. 온돌이요. 온돌과 반자요. 자, 라인 온돌에 대한 이 선을 이렇게 쭉 끌고 옵니다. 그 다음 반자에 대한 이 선을 이렇게 쭉 끌고 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온돌과 반자, 그 다음에 테두리 보의 선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지붕마루를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선들은 다 끌고 왔습니다. 자, 끌고 와 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벽 두께가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벽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긴 벽 없고 이쪽 벽이네요. 이렇게 나갑니다. 자, 특성 일치를 해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벽이잖아요. 옵셋 자, 벽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벽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산해서 벽을 이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자, 한번 빼보시죠. 벽을 빼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 다음 평면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600mm가 처마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마가 나와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처마 모습까지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600mm, 이쪽으로 600mm, 이쪽으로 600mm, 옵셋 600mm, 이런 모습이 되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바꿔주고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처마의 높이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마의 높이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트림으로 끊으면, 요 밑에도 좀 끊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붕 모습까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인 거죠. 중심선이 여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처마의 위치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마의 위치가 여기가 돼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처마의 모습이 요만큼 들리게 됩니다. 여기를 여기 기준으로 해서 복사하면 돼요. 600mm 이렇게 기준으로 복사하면 요만큼 딸려옵니다. 자, 이렇게 처마의 위치도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선 있죠. 이렇게 선이 내려오잖아요. 우린 지금 이 밑에 선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도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도 쭉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가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전체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굴뚝을 그려볼 건데요. 굴뚝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밑에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벽돌 쌓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 자, 적당히 올리시면 돼요. 뭐 한 900mm, 600mm,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시죠. 왜 적당히냐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높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라고 붙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두 개 그릴 건데 700,100짜리 하나, 그 다음에 200,200짜리 하나, 그 다음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그 다음 같이 선택한 다음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이러면 굴뚝 끝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요. 옵셋, 아니, 라인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300mm, 그 다음 300mm, 그 다음 80mm, 자,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100mm 옵셋, 자, 그 다음 50mm 옵셋, 필렛으로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로 160, 필렛하면 선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용머리 기와의 모양입니다. 자, 그려보시죠. 옵셋 30mm, 하나, 둘, 셋.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쭉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100m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 굴뚝선 있죠? 굴뚝선 이렇게 되게끔. 이때 요 두 개는 해칭선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여기까지 인면선이면 나중에 출력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머지 미러입니다. 미러 선택하고 이 지붕 있죠? 자, 미드 포인트 아래쪽 여기.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나머지 트림.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올라갑니다. 지붕 그려보시죠. 근데 요령이 있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중심선을 끄고 할 것 같아요. 해치를 자, 여기다 하나 주고 여기다 하나 줄 건데 사용자 정의를 주시고 간격은 300mm 간격이고 방향은 90도를 돌립니다. 그리고 셋 오리진을 통해서 미드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기와가 만들어지는데요. 기와의 위치는 해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맨 윗부분 보이시죠? 여기하고 이 부분에 300mm 간격으로 기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중심선을 켜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방문 있죠? 여기 방문 있죠?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렉탱글 1200, 1200. 자, 카피 여기다 하나 있어야 돼요. 요령 있게 좀 그리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420mm입니다. 안쪽이. 여기는 100mm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나머지 지워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잖아요. 420mm. 근데 여기는 100mm죠. 자, 필렛. 그 다음 200mm. 자,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드 포인트를 잡을 때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옵셋 600mm. 자, 이렇게 해서 개구부를 만들었죠. 이해되시나요? 요 선의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 잡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00mm, 이렇게 양쪽으로 100mm예요. 자, 42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600mm. 자, 그러면 여기가 미드 포인트죠?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개구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평면도에서 중심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을 찾아서 위치를 내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딱 중간이네요.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 렉탱글 2400, 240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개구부가 되겠군요. 자, 개구부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창틀이 그려져야죠. 45mm. 그 다음에 창문도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죠.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선 중심선 그리고 30mm 좌우로 옵셋. 자, 트림하면 유리창 그려지는 거죠? 자, 유리창 그려보시죠. 그리시는 김에 이렇게 화살표까지 같이 그려봅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자, 60mm, 서클 30mm, 폴리곤 삼각형. 해치,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요 밑에 다시 사각형을 또 그립니다. 골뱅이 자 1200 콤마 마이너스 120 아니 150 정도? 120, 150 상관없네요. 자 이렇게요. 이건 분해하고요. 옵셋 120 120 안되겠네. 자 100mm 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해치를 줍니다. 해치는 사용자 정이고요. 간격은 100mm. 자, 셋 오리진 미드 포인트 이렇게 100mm 아니 100mm가 아니구나. 70mm네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건 창대라고 합니다.